네, 시청자 여러분,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? 이제 좀 가을이죠. 아침도 이제 선선합니다. 저녁도 그렇고요. 좋은 시간, 좋은 계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이데일리 신문 내용들. 오늘도 주로 이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신문들이 대부분 기획 기사들이 좀 많죠. 그래서 오늘도 좀 증권면에 있는 또 산업면에 있는 이 마켓과 관련된 중심으로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기사는 증권면 톱 기사의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인데 주간 증시 전망이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늘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. 주간 증시 전망이 톱 기사로 나올 때는 그 주가 뭐 시장에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변수가 있거나 좀 큰 변수가 있거나 또는 그동안의 시장의 어떤 흐름에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즈음이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 주간 증시 전망이 톱 기사가 될 때가 많은데 이번 주가 딱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일단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피만 5.9%, 6% 가까이 올랐죠. 코스닥도 4.4%. 한 주간에 이렇게 코스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,100선대.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9월 1일 날 기준이긴 합니다만 불과 한 2주 사이에 3,400선 근처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한 250 정도 지수가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에 주가가 한 7% 정도 이렇게 7, 8%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. 코스피 상승률이 이렇게 아시아권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좀 상승률이 높은 거는 역시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코스피를 박스권에서 붙잡아뒀던 이 정책에 대한 우려, 이게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죠. 그 이후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의무 소각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열심히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뭐 기준 250억으로 하는 데냐 이거는 일종의 그냥 하나의 신호 정도고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올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거의 뭐 한 몫으로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과 함께 쌍끌이로 좀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시장이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의 이런 대단한 수급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이제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계속 담겨 있는 거죠.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이번 주에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무엇보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.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연내 3번 남은 FOMC에서 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. 연내 3회, 내년 상반기에 3회 이 전망도 좀 있고요. 이게 사실은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시장에서 기준이 될 것 같고 좀 여기저기 얘기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도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듣고 오긴 합니다만 보니까 올해 한 2번,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이 전망도 요즘에 좀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3번, 내년에 3번, 이게 6번을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가 3%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2%대 아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아래로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이제 출연을 할 때 여쭤볼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최대 6번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할 수도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FOMC 결과에 의해 이제 점도표에서 6번까지는 안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연준의 이번 FOMC는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점도표상에서 향후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시장의 정책 수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
그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 이 두 가지 내용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 부합을 해야 될 겁니다.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거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세수가 얼마냐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슈냐라는 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기준이 이제 생긴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. 요거를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있죠. 행동주의 이 펀드죠. 이쪽에서 정부안과 그다음에 지금 나온 국회의원 안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부합하다고 얘기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안을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. 표를 한번 보시죠.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% 이상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사실은 큰 기준이고요. 이소영 의원은 30%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용 세율도 제일 중요한 건 최고 세율만 보시면 됩니다. 최고 세율이 이제 38.5%로 되어 있죠. 이소영 의원은 27.5%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25%. 이 정도 뭐 소득세의 어떤 그런 걸 감안할 때 25%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7.5%에서 25%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원하는 그 안이. 자,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배당수 분리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그렇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수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였잖아요. 그러면 정말 이 정부 안에 이번에 배당수 분리과세 정부 안과 이소영 의원을 뵀을 때 뭐가 더 세수 확대에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냐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제 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정부 안은 이 얼라인 파트너스의 계산대로라면 배당 관련 총 세수가 현행 제도 대비 현재 제도에 비해서 약 7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서요. 약 5.59조 원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반면에 이소영 안대로 한다면 최고 세율을 27.5% 정도로 낮춘다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개인 대주주들의 배당 소득세가 1,400억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배당 성향을 35% 이상으로 기업들이 성향을 높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 세수가 6.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배당 성향이 늘어나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. 그럼 거래가 늘어나죠. 그럼 거래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거래세 수입이 4조 2천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추정치니까 또 약간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유리하게 좀 판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빼고 뭐 좀 넣고 하더라도 정부 안에 비해서 이소영 의원의 안이 훨씬 더 정부의 세수 확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시장에서 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이제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간에 배당수 분리과세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될 때 이 부분, 그러니까 최고 세율과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, 이 부분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힌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최종안을 어떻게 만드느냐, 이게 또 양도세 기준 요거에 리바이벌이 될 거냐, 아니면 아예 이제 재발되지 않을 거냐, 이거에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얘기는요. 2차 전지가 요즘에 참 어렵죠. 이제 미 정부의 IRA에서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악재가 좀 나오고 있다. 이 얘기를 좀 오늘 이데일리 산업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. 일단 지난번에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, 이 사태가 촉발됐던 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 2달에 3달 정도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공장의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빨라지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최대 이제 추석 때까지 최대 좀 한 달 가까이 좀 유급 휴가를 받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다는 아닐 것 같고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정도 쉬고.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좀 뭐 안정을 찾고 이러는데 또 한두 달 잡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간다 해도 적어도 2-4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죠. 이 상황에서는.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이 만든 이 사태의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
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모멘텀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 영 모멘텀이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약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,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기차들이 좀 미국에서도 좀 잘 팔립니다. 왜냐하면 보조금을 좀 받으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월 달부터, 그러니까 사실상 4분기부터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판매량 감소, 판매량 급감, 이 상황들이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계,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, 뭐 현대차, 기아가 되겠죠. 아무래도 좀 4분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다. 이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고요. 그래서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좀 ESS 쪽으로 좀 이 무게 중심을 좀 옮겨서 이 당분간의 전기차 판매 감소 요 상황, 이유 상황을 좀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돼서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부터도 그렇고 당분간 특히 4분기 초반까지는 모멘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 짧게 펀드와치 정리해보죠. 반도체죠. SK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ETF 상품일수록 수익률은 더 좋았을 거고요.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20%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20%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보통은 아주 급락했을 때 이후에 V자 반등했을 때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. 급락이 아닌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한 주간에 이렇게 급등한 사례는 없다 얘기죠. 그만큼 지난주는 아주 이례적으로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인 거고요.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9%, 그 20% 가까이 올랐죠. 이제 3만 원 얘기 이제 슬슬 나오고 이번 주에 33만 원 충분히 유지할지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33만 원 이번 주 돌파는 당장 오늘도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ETF 하치는 한 주 동안 수익률표를 보면은요.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19.94% 대단하죠. 네, 레버리지입니다. 그다음에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인데 19.8%. 그다음에 타이거의 200 IT 레버리지 이것도 역시 반도체가 주죠. 이것도 16.3%.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요즘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ETF 상품 요 액티브 상품들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12%.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으로서는 이 상품이 좀 가장 수익률이 좀 높은 겁니다. 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들어있는, 하여간 반도체가 많이 들어있는 ETF 상품들은 지난주에 데이트를 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해외 주식형 펀드도 주간 2.1%, 우리가 아까 코스피가 거의 6% 가까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덜하지만 어쨌든 해외 주식형 펀드도 2%가 넘게 올라서 지난주 상당히 좀 좋았죠. 일본이 지난주에 4%가 넘게 올랐습니다. 일본이 지난주에 니케이 250지수가 사상 최고치 연일 갱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수익률도 이렇게 좋았고요. 에너지 섹터가 3.9%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개별 상품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것도 레버리지네요. 13.3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주는 얘기할 것 없이 반도체 최고였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